하기 앞서 문 대통령이 오늘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탄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 치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지방 가운데 아주 심하게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얼마나 이게 치매가 힘든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 국가 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 강구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겁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바빠가지고 이제 딱 임기 초반에 했었던 막 친서민 행보를 요즘 자주 보이지 못했는데 오늘은 뭐 화면에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화분에 물을 주는 뭐 이런 화면들도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뭐 치매 가족 간담회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인천공항공사 가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얘기하고 만났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가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막 사인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대통령이다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 뭐 인사 문제도 그렇고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많이 못 가셨던 것 같은데 사실 대선 후보 당시에도 가장 크게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요. 네, 치매 국가 책임제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1년 만에 자수한 아들 얘기도 있었고, 이게 가족 중에 치매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 온 가족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경제력까지 부족하면 사실상 가족이 뭐 파탄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치매 어르신들이 어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많이 몰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지를 보였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 직접 방문했다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또 국민들에게 찾아가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행보도 뭐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 무슨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의 어머님, 친정 어머니죠. 그러니까 장모께서 이제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겪으니까 훨씬 필요성을 절감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1번가라 그래서 그때 뭐 낙엽 던지는 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문재인 1번가에서 저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랬을 때 1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아주 베스트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런 홍보 겸 해서 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치매에 관련된 국가의 책임 얘기를 해봤다면 어제는 다소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신선하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국면하고는 약간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 국정과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지방정책 공약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가야사 그 부분을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가 삼국사 특히 가야사는 지하사에 조금 겹쳐서 제대로 이렇게 연구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호른청도 처음이고 보통은 이제 가야사가 한량도를 중심으로 경북까지 조금 미친 이런 역사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야사 연구 보고는 아마 영호남이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천하의 대통령도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고.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가야사라는 게 상당히
예전부터 좀 주목받던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원래 역사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뭐 또 지역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사셨기 때문에 가야사에 대한 관심이 많죠. 우리가 이제 고대사를 공부할 때 신라가 먼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신라 중심의 이제 문화 개발도 있었고 그러다 최근에는 안희정 또 저기 지사가 가면서 백제사가 다 발굴이 되고 복원이 됐어요. 그럼 유일하게 그 이전의 역사인 가야사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실은 가야사에 제일 먼저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해 김씨거든요. 근데 워낙 영남 패권으로부터 뭐 이렇게 멸시당하고 이러니까 본인이 김해 김씨인 걸 강조하면서 가야사 복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 예산 문제로 거기에 자꾸 이렇게 미루어졌고 사실은 지금 김수로 왕릉에서부터 대성동 고문까지가 굉장히 거리가 짧습니다. 그렇죠. 예, 이 근데 이게 이제 하나도 지금 뭐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가야가 이제 뭐 호남에서부터 또 충청 일부까지 경북 고령의 대가야까지 이렇게 해서 영남권과 호남권을 포괄하는 큰 지역인데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많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은 오히려 과거사를 이렇게 복원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개인적 역사에 대한 관심과 그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가야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난 대선 때 부산 경남 지역위원회에서 선대위에서 이렇게 강력한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랍니다. 허 교수님이 저 자리에 계셨으면 어리둥절한 표정은 안 지었을 것 같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가야사 발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사님께는 큰절,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점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을 예방했는데요. 먼저 오늘 영상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울랍니다.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도 건강은 뭐 지금 너무 좋으시는데 오늘 이제 얼굴 조금 더 크시고 그래도 건강하시네요. 예. 대통령께 감사해요. 좋은 분을 총리를 모시게 됐습니다. 기자 시절에 여기 와서 밥을 많이 먹었는데요. 대통령이 매운탕을 좋아하셔가지고 잡수시다가 생선 한 토막을 그걸 이렇게 떠서 주세요. 잡수기 전에 주시지. 어르신 승용차를 제가 먼저 타고 있어도 용서를 하시고 누가 주인 허락도 없이 탔는 거 하시면서 타죠. 나이 지긋하신 두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에게 이낙연 총리가 큰절까지 하는 모습도 봤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화면으로 봤고 저희가 할 내용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가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마 저도 어제 이제 그 예정이 나왔을 때 아마 오늘은 이제 전직 대통령들 쭉 예방한다고 그랬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외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5.18을 이제 그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특히 또 최근에 이제 회고록 관련해서 사실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본인이 회고록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이번 5.18 그 어떤 집회 때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이제 전남도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호남 민심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물론 뭐 총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직 대통령을 예방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안 한다고 이제 아침에 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죠. 이게 또 별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가면 이게. 전 대통령 그렇죠.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뭐 아예 안 오면 뭐 모르겠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방문 받는 입장에서 보면 더 이제 좀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좀 예우도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아마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문하는 것을 두고 아니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과 아니다 지금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가서 이제 할 경우는 뭐 혹시나 또 화해의 어떤 눈빛으로 비춰줄 수가 있고 자칫 이제 좀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여론 때문에 결국은 안 가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많았던 게 무려 3번이나 일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총리실 내부에서 경론이 만만치 않았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통합의 행보를 보이느냐,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보이느냐 이 문제하고
또 현실적으로 여전히 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또 자신은 발표 명령자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호남의 민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리 본인이 그때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오는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찬양성 기사를 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또 청문회 때 비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행보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전두환 대통령이 예방하려 하다가 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아마 그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룻밤새 몇 번의 번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프닝이 있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하는 것처럼 내란 죄의 수괴였습니다. 5월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분이라고 많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내란죄 수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갈 수도 없는데 또 통합은 해야 되겠고 고민이 많지만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 때 그런 논란이 한 차례 있고 추미애 대표 상당히 그때도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여러모로. 좀 느닷없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하겠다고 했다가 그래서 그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반발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는데요. 그때 내세운 명분은 국민 통합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마 지금 여당에서 그다음에 그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데서 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평가에는 우리 정치권에 특히 지금 여당의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시대를 어떻게 그 결말을 지어야 될지 이게 계속 그 뭐 내란죄 수괴이고 5.18 그 발포의 책임자로서만 보고 계속 저렇게 전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당 내 숙제로 계속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뭐 자유한국당 대표와도 아직 만나지를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쯤 되면 협치는 좀 어렵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전향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 당시 여론조사에 뭐 75% 이상 정도 국민들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저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유한국당에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다음날 이낙연 총리가 직접 뭐 자유한국당 찾아간다고 했을 때도 만남 자체를 거부했던 것이 일단 자유한국당입니다. 뭐 자유한국당을 무조건 탓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줄 걸 주고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부가 굉장히 좀 안에서도 이제 분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선을 외부로 확대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그리고 여론에 어찌 보면 역풍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많이 맞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현 시점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는 그렇게 쉬워 보진 않습니다. 지금 뭐 현재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뭐 정의당과의 협치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분위기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취소하는 별개로 자유한국당과는 지금 아직 얼굴 맞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야당 얘기 나왔으니까 새누리당 얘기, 그러니까 새누리당입니다, 여러분들. 조원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은 옛날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인데 이 아마 이제 태극기 집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그때 이제 정당을 창당을 했죠. 그때 그렇죠. 이제 정광택 그다음에 권영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 정당을 창당했고 그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했고 지난번 대선 때 이제 조원진 의원을 이제 대선 후보로 냈습니다. 근데 대선 과정에서 이게 좀 분열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그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이제 그 홍준표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탈당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내부에서 또 싸움이 붙고 또 예를 들어서 내부에 또 그 지원금, 자금, 돈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붙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 박사모 회장이었던 이제 정광용 회장이 예. 지금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두 개의 파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광택 어떤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파하고, 그다음 조원진, 그다음에 정미용, 변희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파하고 나눠져 있어서 한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지금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당원권 정지를 지금 13개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일한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새누리당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일한 당의 의원을 지금 스스로가 당원권 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당 자체가 어떻게 돼가는지 참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태극기 세력 내부의 어떤 분열 때문에 지금 집회도 같이 안 하지거든요. 지금 집회하면 서로 지난번에도 한번 그 싸움을 벌여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분열이 돼서 이 상당히 두 동간에 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변호사님 뭐 야당 얘기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데 청년들을 불러서 우리 쓴소리 듣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쓴소리를 정작 하니까 다시 훈계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자유한국당의 한계가 좀 이전에 며칠 전에도 있었죠. 외부 인사들 모아서 이제 대선을 어떻게 이제 대선 이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좀 쓴소리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쓴소리라기보다는 좀 온 그 인사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는 저는 자신감 부족인 것 같아요. 청년 20, 30대의 자유한국당의 지지는 뭐 굉장히 낮죠, 지지율이. 그러면은 왜 청년들이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지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들어야 거기서 답을 찾을 텐데 당신네들이 그냥 싫어하는 거다 이런 반응인데요. 글쎄 저게 변하고 싶어 하는 모습인 건지 그냥 근데 한편으로는 답이 없는데 자꾸 와서 쓴소리 하니까 좀 히스테리컬 반응이 나온 거 아닌가. 본인들도 그건 또 이해도 갑니다. 에서부터 대승동 고문까지가 굉장히 거리가 짧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나도 지금 뭐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가야가 이제 뭐 호남에서부터 또 충청 일부까지 경북 고령의 대가야까지 이렇게 해서 영남권과 호남권을 포괄하는 큰 지역인데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많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은 오히려 과거사를 이렇게 복원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 역사에 대한 관심과 그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가야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난 대선 때 부산 경남 지역위원회에서 선대위에서 이렇게 강력한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랍니다. 허 교수님이 저 자리에 계셨으면 어리둥절한 표정은 안 지었을 것 같네요.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가야사 발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사님께는 큰절,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점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을 예방했는데요. 먼저 오늘 영상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랬을 때 1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아주 베스트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런 뭐라 그럴까요? 홍보 겸 해서 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치매에 관련된 국가의 책임 얘기를 해봤다면 어제는 다소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신선하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국면하고는 약간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 국정과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지방정책 공약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가야사 그 부분을 하기 앞서 문 대통령이 오늘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탄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 치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지방 가운데 아주 심하게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얼마나 이게 치매가 힘든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 국가 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 강구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겁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 바빠가지고 이제
딱 임기 초반에 했었던 막 친서민 행보를 요즘 자주 보이지 못했는데 오늘은 뭐 화면에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화분에 물을 주는 뭐 이런 화면들도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뭐 치매 가족 간담회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인천공항공사 가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얘기하고 만났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가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막 사인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대통령이다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 뭐 인사 문제도 그렇고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많이 못 가셨던 것 같은데, 사실 대선 후보 당시에도 가장 크게 특히 가야사는 지하 사이에 조금 겹쳐서 제대로 이렇게 연구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포른 청도 처음이고, 보통은 이제 가야사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북까지 조금 미친 이런 역사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가야사 연구 보고는 아마 영호남이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천하의 대통령도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가야사라는 게 상당히 예전부터 좀 주목받던 얘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원래 역사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뭐 또 지역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사셨기 때문에 가야사에 대한 관심이 많죠. 우리가 이제 고대사를 공부할 때 신라가 먼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신라 중심의 이제 문화 개발도 있었고, 그러다 최근에는 안희정 또 지사가 하면서 백제사가 다 발굴이 되고 복원이 됐어요. 그럼 유일하게 그 이전의 역사인 가야사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실은 가야사에 제일 먼저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해 김씨거든요. 근데 워낙 영남 패권으로부터 뭐 이렇게 멸시당하고 이러니까 본인이 김해 김씨인 걸 강조하면서 가야사 복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 예산 문제로 거기에 자꾸 이렇게 미루어졌고, 사실은 지금 김수로 왕릉이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요. 네, 치매 국가 책임제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1년 만에 자수한 아들 얘기도 있었고, 이게 가족 중에 치매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 온 가족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다 경제력까지 부족하면 사실상 가족이 뭐 파탄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치매 어르신들이 어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많이 몰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지를 보였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 직접 방문했다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또 국민들에게 찾아가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행보도 뭐 국민들에게 꽤 환영받을 만한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 무슨 뭐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의 어머님, 친정 어머니죠. 그러니까 장모께서 이제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겪으니까 훨씬 필요성을 절감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1번가라 그래서 그때 뭐 낙엽 던지는 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거기 그 문재인 1번가에서